휴가가 좋은 점은 낮과 밤, 출근과 퇴근, 정해진 시간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방임입니다. 노동이란 몸도 마음도 한 가지 일에 기계의 부품처럼 집중화시키는 삶이라면은 한가로움은 소요는 몸도 마음도 그저 한없이 내어놓음입니다. 집중해서 노동이 집중이라고 한다면은 몸도 마음도 한 가지 일에 딴 데는 분산시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휴가는 소요는 몸도 마음도 한없이 세상에 풀어놓는 거다. 방목이다. 노동이 가둠이라고 한다면 사육이라고 한다면은 휴가는 소요는 방목이다. 방임이다. 자유로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새벽의 한가로움을 즐깁니다. 한라산이 제주도가 이 시간에는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저의 소유물입니다. 몸을 마음을 새벽에 집중시킨 덕분에 낮과 밤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 덕분입니다. 문득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접했는데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이 다르지만은 또 일치하기에 그걸 화두로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 침대에서 뒹굴어도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마스크를 써도 병원이나 다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감염이 비일비재한데 왜 사랑하는 연인끼리 침대에 뒹굴어도 감기가 옮지 않을까요? 왜 유흥업소에서 성관계를 해서는 매독이 옮기는데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을까요? 꼭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신입 갓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한 신창 간호사가 고된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상관, 상사, 파트장, 요즘은 파트장이라고 하는가 봐요. 수간호사 이런 선생님한테 힘들어서 외래로 돌려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그만둘래요. 라는 살려주세요. 힘들어라는 구조신호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장은 그만두려면은 60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돼요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카카오톡을 캡처한 내용을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말에는 모든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걸 태움이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소통의 부재라고 하고, 어떤 누구는 몰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한 가지 사안에 있어서 다양한 서로 적대적인 그런 해석이 나올까요? 말 그대로 한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 때문에 잠시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그 신창 간호사가 죽기 전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소통이 없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내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지 카톡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안 하면은 말 안 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쌍방이 다 그런 소통의 부재다.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서로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소통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더 보듬었다면은 상대가 나를 미친다고 해서 작용과 반작용의 똑같은 논리로 나도 상대를 밀칠 것이냐, 상대가 나를 밀친다는 의미 속에서는 강한 거부는 강한 끼안음이다. 나를 상대를 미친다는 것은 상대를 끌어안음이다 라는 관점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한쪽이 약자라면은 그 반대편에서는 강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강자는 져주는 거다. 내어주는 거다. 기꺼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강자이다. 결국 그 신참 간호사나 그 파트장이나 다 약자이기 때문에,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부모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조직에서, 사회에서 내몰릴 때, 힘들 때 한 번쯤은 나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한 번쯤 투정이라도, 분노라도, 울음으로라도 표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주변의 친구가, 후배가,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이 아닌 분노와 짜증과 눈물로 나에게 증오를 폭발할 때 그 이면에는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 살려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도 나에게는 당신이 있잖아요. 나의 분노와 짜증과 증오를 받아내줄 당신이 있잖아요. 라는 메시지로 한 번쯤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내가 비어 있어야, 내가 큰 그릇으로 비워져 있어야지만이 상대의 아픔을, 눈물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 내가 사회를 향해, 주변 사람을 향해 분노로, 짜증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변의 연인이, 가족이 그 분노를 표출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데 더 큰 아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이 짧은 10수분 안에 그 안에 기승전결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한계성,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그날 올린 유튜브에서는 그날이 여러 동영상들이 기승전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동영상만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특성이다, 한계다. 부디 제 동영상을 볼 때에는 그날 올린 동영상들은 다 한 맥락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뛰어난 강연자는, 선생은 그 하루 속에서 기승전결을 담아내기도 하지만은 한 동영상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소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성매매업소에서는 매독이,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극단적인 또는 사례를 들은 거니까요. 예외성을 보편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성매매를 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욕정의 분출로 간다. 술에 취해서 간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 오로지 분출, 배출만이 있을 뿐이다. 달리 표현하면 화장실이다, 변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염이란 말 그대로 감, 교감, 염은 오염입니다. 감염이라는 말 자체가 오염 물질에 감염이 된다. 전염이라는 것도 오염,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 상대에게 옮겨간다는 거죠. 감염이나 전염이라는 말 속에는 나쁜 것이 상대에게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나쁜 것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야겠습니까? 결국 코로나는 나쁜 거다라는 전제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매독의 다른 이름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나와 상관이 없는 욕정의 분출물일 따름이다. 그런 전제가 감염이나 전염에 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매독이 옮겨지지 않느냐? 정말 저라면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면은, 상대가 곰보여도, 상대에게 소아마비라도, 상대가 그 어떤 몸의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설사 매독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거리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욕정의 분출로서만 상대와 키스하고 성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감염이나 전염을 의식하지 않는다. 감염이나 전염을 의식한다면은 콘돔을 끼고 키스를 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배출만 할 뿐이다. 그럼 그 배출의 대상인 화장실이 된, 변기가 된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의 화장실입니다. 로만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할까요? 그만큼의 대가를, 가치를 나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금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감염으로, 매독으로 저에게 보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대를 욕정으로 바라본다면은 상대는 나를 감염으로 대응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단순한 오염 물질로만 바라볼 것이냐? 사랑하는 상대에서 나오는 침, 기침, 가래, 대소변이 쓰레기로, 감염원으로만 보일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조차도 오롯이 내가 감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 한 침대를 뒹군다 하더라도 어떤 사이는 욕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 침대,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분신입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소중히 지켜내야 될 내 분신입니다. 남이 아닌 나인데 어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겠습니까? 결국 코로나 시대에 방역복이, 멸균 소독이 답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이겠지만, 의료인에게는 메스가, 칼이 환부를 도려내는 데만 사용될 일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환자에게 향하는 적대적인 위협의 대상물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메스를 든 손에는 날카로움이, 냉철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반대편 손에는 따스한 온기를, 사랑을 담은 손으로 포옹해 줘야 한다. 환부를 도려낼 때는 메스가 필요하지만은
그 환자의 아픔을 보듬어 줄 사랑의 손은 또한 양면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한 일방적인 방역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을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나 아이들이 먹던 남긴 음식에 탐을 냅니다. 어떻게 지저분한 남긴 음식을 먹느냐고 아내가 저에게 반박을 하지만 저는 아내나 아들, 딸의 음식은 곧 내 거라는 일체감을 가지고 먹습니다. 아기 때 장난삼아 아들이 동생인 딸을 씻으면서 자기 똥을 동생한테 묻히고 가지고 놀게 하는 거를 보고 온통 똥으로 도배지된 방을 청소를 하면서도 그 똥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할머니가 제 부모님이 먹던 남긴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똥을 뒤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같은 음식이고 같은 똥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똥으로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걸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사 남겨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내가 며칠을 굶어서 아사 직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저분한 게 보일까요?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이라 하더라도 남이 배출한 소변이라 하더라도 갈증에 기꺼이 찾아 먹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출물로 오염물로 보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감염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간절함의 대상이 그것이 음식일 때는 더러움이 되지 않는다. 소변도 약이다.